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있는데 어떤 종목은 뭐 1년 전부터 언급드린 종목도 있고요. 그러면 뭐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올라버린 상황이고 기다리셨던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바로 공개가 되어 있네요. 네.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이제 자료들 갖고 와주셨고 여러분들도 이 종목군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. 네,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뭐 리딩 투자증권 자료고요. 네. 이 곽병렬 연구원이 4가지 그 자료를 통해서 ERR이라든지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라든지 EPS, PER, 뭐 그다음에 매출 이 4가지를 스코어링을 해서 가장 좋은 종목군들을 꼽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순위를 한번 쭉 매긴 건데. 그 파란색 막대기가 짧은 게 좋은 거예요? 긴 게 좋은 거예요? 지금 이게 이제 점수가 높은 거죠. 스코어링을 한 거니까 막대가 높은 게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10점 거의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거고요. 하나시스템. 그다음에 이제 뭐 YG 엔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금융사들이 상당히 많이 껴 있거든요. 나 금융사들은 빼야 된다. 금융사는? 네, 금융사들은 지금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거죠. 뭐 금리 변동성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, 우리가 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지만,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도 낮아진 상황에서, 크레딧 이슈가 결국은 어떻게 갈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, 결국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내수 쪽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문제, 그 전세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까? 그 다음에 잠잠해지고 있는 PF 관련 문제가 과연 하반기에는 정말로 안정되게 흘러갈 수 있는가 정도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격적인 시각을 가져가긴 어렵다. 여기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기보다는 주가 오른 게 없다면 뭐 반등 정도를 시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여기서 키움증권, 삼성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생명, 카카오페이, 한국금융지주 제외입니다. 요거 제외하고 이 하나시스템이 최고 높은 점수, 그 다음에 소르스 첨단소재인데 빨간 박스는 왜 쳐놓으신 거예요? 이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그 다음에 저는 뭐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하는 종목이라 지금에 와서 요 스코어링을 보고 지금 들어가는 게 과연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보수적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빨간색 박스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들어가기에 좀 애매하다? 네, 이 종목들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있는데 어떤 종목은 뭐 1년 전부터 언급드린 종목도 있고요. 그러면 뭐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올라버린 상황이고 밸류도 그렇게 싸지 않은 종목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에 와서 뒤늦게 쫓아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조금은 우리가 제외를 하는 게 어떨까. 그럼 이럴 수는 있겠네요. 실적이 좋은 게 지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, 실적 시즌에 내가 실적이 좋아하고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 때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럴 수 있죠. 오히려 모멘텀이 노출되고 나서 그 물량 출회되면서 조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 만약에 2분기가 피크이거나 아니면 3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플랫하게 가는 뭐 그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정체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해버린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. 보유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하단 잘 설정해서 쭉 끌고 가다가 내가 정한 손절가 터치하거나 리스크 범위를 벗어나면은 일단 일부 매도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될 수 있으니까 좀 제외하고 보자는 의견인데 여기 제가 콕 집어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부담되는 지금 상황일까요? LX 세미콘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뭐 LX 세미콘은 다 아시는 것처럼 DDI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이잖아요.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 일부 좋아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.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지 꽤 됐고요. 그다음에 LX 세미콘도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죠. 그러면 이 종목들이 실적이 정말로 그러면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냐? 그러긴 힘듭니다.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아무리 역전된다고 하더라도
TV 좀 안 팔리고 그다음에 모니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정체된 양상이라면 네. 자동차 쪽에 좀 늘어나는 것, 그다음에 뭐 애플 쪽에서 뭔가 일부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판매 제품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이걸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과연 견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빼야 되는 종목이 또 많은데, 뭐 컴투스는 뭐 게임사는 여전히 조금 뭔가 물음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, SL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. 네. 그 다음에 오히려 3분기, 4, 4분기에 자동차 판매량의 정체를 보이면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 아닙니다. 특히 최근에 현대차가 그 좋은 판매량에도 주가가 왜 못 움직이고 있을까? 저는 환율 문제가 분명히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. 환율이 꺾였으니까. 네,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혼다가 미국 시장에서 혼자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간 적이 있죠. 그때 5월달 발표 실적을 봤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난 게 혼다였습니다. 메이저 업체들 중에서는. 그 다음에 최근에 도요다가 또 주가가 슬 밀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나온 뭐 크라운 같은 차 비교해 봤을 때 그랜저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좋은 것도 없는데 가격만 비슷한 양상이거든요. 그래서 차의 매력은 전혀 없으나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을 때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전기차를 뭐 많이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하이브리드 쪽으로 일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일방적인 선택에서 최근에는 혼다 신제품들, 그 다음에 도요타 신제품들 쪽으로 일부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자동차의 판매량이 안 빠지고 있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예전 같으면 금리가 계속 낮았으면 내가 바랬던 차가 안 나오면 계약 취소하고 그냥 다른 차로 바로 옮겨갈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, 지금. 2%에 이미 리스 계약이나 아니면 내가 그 할부 계약을 해놓은 걸 지금 현재 5%나 6%의 계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.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정말 있고 내가 진짜 뭐 돈이 많지 않은 이상 그래서 기존 계약들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현대기아차 쪽에 문의를 해보면 아직도 그 계약들이 일부 쌓여 있다. 그래서 예전에 뭐 14개월, 18개월 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지금 소화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. 그러면 신규 계약들은 막 쌓였느냐? 최근에 그 신규 계약들이 쌓여가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일단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. 그런데 좋은 2분기 실적이 이 현재 주가에 조금 녹아있기 때문에 3분기에 만약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보기보다는 수익 관리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